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게 네. 글로벌 브랜드 탑 10 ETF예요. 근데 이 글로벌 브랜드 탑 10이라고 딱 들었을 때 이 브랜드라는 게 어떤 네.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먼저 어떤 테마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딱 이름에 나와 있지만 글로벌에서 브랜드로서 1등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품을 왜 고안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테마형 상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테마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특정 테마들에 굉장히 높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긴 하는데, 전기차, 2차 전지 네, 뭐 대표적인 그런, 네, 이런 그런 것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그럼 어떤 테마를 해야 되지? 어떤 주식들을 사는 게 좋지? 라는 네.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등 주식들 한번 담아볼까? 누구나 알 법한 1등 주식들만 한번 모아보자. 누구나 알 법한 1등 네. 주식. 그런 주식은 떨어졌을 때 세일할 때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네. 마음이 좀 든든한 거. 맞습니다. 네. 특정 테마는 시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황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덜 받고 좀 세일하면 사두면 나중에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주식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라는 게 그렇죠. 정말 저희가 이제 고민이었어요. 산업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좋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거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산업 분류별로 나눠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애들 딱 네. 10개만 뽑아서 저희가 이제 상품화 한 개,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 10 ETF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려면요, 소비재나 뭐 네. 이런 쪽에 좀 네. 많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기계 부품 브랜드다 맞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브랜드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는 사실은 소비재에 많이 쓰는 용어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은 무형자산이거든요. 실체는 없죠. 다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게 브랜드거든요. 뭐 이를테면 주코노미, 그렇죠. 킨덱스 그렇죠. 이런 거 브랜드죠. 맞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브랜드인데, 사실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브랜드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진짜 상품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론상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브스나 포춘 뭐 이런 데서도 발표를 해요. 컨설팅 업체에서도 발표를 하고요. 뭐 글로벌 사랑받는 브랜드 탑100, 글로벌 브랜드 파워 탑100 네. 이런 거 오, 아마 한 번쯤은 네네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 상품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뜯어봤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조사 방식 자체가 설문조사예요. 어떤 브랜드를 잘 알고 계세요?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객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블룸버그라는 지수 업체를 끌어들였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블룸버그 단말기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단말기의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단말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덱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산업분류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IT 업종, 제약 업종, 뭐 이런 반도체. 예, 반도체 업종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모든 산업을 분류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IT니 반도체니 이런 것들은 긱스 분류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긱스 분류는 S&P랑 MSCI에서 만든 기준인데, 블룸버그도 막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레벨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둔 거는 좀 세분류,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레벨 3에 59개 업종 분류가 되어 있어요. 레벨 1, 2, 3에 네. 따라서 1은 좀 크게 분류하고 대분류. 그 밑에 2, 네. 그다음에 3, 네, 제일 작은 분류. 대중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59개의 산업 분류 자체가 굉장히 기업들을 잘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탑 브랜드를 뽑아보면 되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 결과 이 59개 산업군 내에서 네네. 총 10개의 산업군을 저희가 발라냈습니다. 이 10개 산업군의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 그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사업 구조, 요거를 가지고 있는 10개 산업군 중에 넘버원 종목들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는 이런 형태로 상품을 구현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네. 것 같아요. 그럼 10개 종목에 네. 정말 1등 하는 기업들이 네. 어떤 곳들인지. 네. 궁금하실 게 이제 종목일 것 같아서 제가 종목으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하고 있는 산업하면 IT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IT 쪽이 나름대로의 세분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MS나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IT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IT 연관 산업인 게임 쪽에 블리자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브랜드 같이 하면 또 소비재들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코카콜라, 그리고 P&G
네. 네. 사실 얘는 좀 뭐 애매하지만 소비재이죠. 네,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요. 1등이죠. 전기차 네. 1등. 사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 맞고 안정적인 사업이냐인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라는 산업 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 바로 테슬라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파이자를 네. 포함을 했고요. 금융업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JP모건 체이스 이렇게 해서 총 10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얘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에서 산출하는 59개 산업 카테고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10개 산업의 정량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넘버1 종목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으니까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종목을 바꾸잖아요. 네. 다양한 업종 중에 10개를 고른 거니까 그럼 다른 업종을 고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종 안에서 1위가 바뀔 때만 종목이 바뀌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산업 자체를 저희가 정량 기준을 갖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10개 산업 내에서 1, 2위를 리밸런싱을 하겠지만 이 산업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는 정량이 바뀔 경우에는 당연히 59개 산업 내에서도 산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 리밸런싱을 1년에 2번 할 거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1등 종목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종목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 종목은 다 똑같이 담겨 있나요? 어떻게 네. 담겨 있나요? 이제 ETF를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유동 시가총액 가중. 그래서 네. 이제 시가총액에다 거래량을 곱해가지고 비중대로 이렇게 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단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큰 대형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별도로 산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각 10%씩 동일 가중으로 담고 있고요. 저희가 리밸런싱은 아까 종목은 이제 1년에 2번 반기마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 리밸런싱은 10%씩 해서 1년에 4번. 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좀 있습니다. 비중이 올라간 건 좀 덜고 그렇죠. 빠진 거는 좀 더 담고 맞습니다. 이렇게. 동일 가중 상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시장의 영향을 덜 받아요.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가 산출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동일 가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각 종목들이 시총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하락장에도 조금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고안하다 보니까 네. 브랜드 탑 10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 딱 그런 장이 왔잖아요. 네. 그런 네. 장이 왔는데 혹시 방어를 어떻게 잘했는지. 네, 하필 또 출시 시점에 그런 장이 왔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어가 좀 잘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나스닥 100 같이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훨씬 좋고요. 뭐 S&P 500하고는 약간 유사한 성격이기도 해요. 왜냐면 S&P 500은 정말 많은 종목들 500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과 차이에서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차이는 별로 없는데 올해 성과를 일단 놓고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하락폭이 조금 제한됐다. 성과가 조금 더 괜찮았고요. 사실 이제 그 성과의 이면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샤넬 매장 앞에 뭐 밤을 새서 오픈런. 네, 네. 오픈런을 하시고 롤렉스 매장 앞도 장난 네.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사가 나온 게 샤넬 가방은 또 가격을 올리고 까르띠에 시계는 또 가격을 올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시계를 찾고 가방을 찾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겸허히 가격 인상을 수용해야 되는 물론 비난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라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제조원가 자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의 마진이 줄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마진을 줄이지 않고요. 가격을 그대로 인상시켜 버리거든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요. 사실 소비자 입장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 가격 정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를 창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종목에는 안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나이키 운동화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초등학생도 신고 있고요 뭐 직장인들도 신고요 뭐 어르신들도 신고 계세요. 굉장히 소비층이 다양해요. 사실 똑같은 운동화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운동화들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런 가격 정가 기능
또 이런 소비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애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100원, 200원 더 네. 올라도 나는 펩시는 못 먹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조금 네. 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는 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한테 이걸 좀 사라고 하고 싶다.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을 고안해 낼 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만 좀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동으로 좀 그것들을 리밸런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연금 가지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나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이 적으세요. 요즘에는 확실히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고 1등 주식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두더라도 나중에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성과가 좀 좋게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연금 투자자분들께 제가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이제 귀찮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 상품 이제 많이 권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랜드 탑10 말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